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 하루 잘 지내셨는지요?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마운트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방송 감사히 잘 되겠습니다. 유지님, 아이고 또 새로운 아이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님, 오늘도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수봉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얘기. 이렇더라 방송 24년 8월 27일 방송 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어제 발표한 겁니다. 디커플링 시작되나 윤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해 30%, 딱 30%. 한동훈의 국힘 지지율은 6%가 급등한 37%. 예. 오히려 그 민주당은 2%가 떨어졌는데 거꾸로 국힘은 6%가 급등했다.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 번은 한동훈 지지하는 개혁 세력 찐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잘 구분해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얘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더라 방송 24년 8월 27일 방송 디커플링 시작됐나 윤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해 30%, 한동훈 국힘 지지율 6% 급등한 37%. 여러분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각자 논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힘 지지율도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각자 놀기 시작한다는 건 뭐죠?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국힘 지지율은 올라갔다, 급등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좀 따로 노는 게 아니냐. 수권 정당이긴 한데, 지지율이 이렇게 따로 노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갖다가 좀 하기 전에, 제가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갖다가 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 그래프 분석과 더불어서 요즘 한창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의료 문제 있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의료 대란이 아닐까. 요즘 뭐 계속 지금 연일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얘기를. 예. 그래서 그거하고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좀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그 뉴스인데요. 북한에서 그 자폭 드론을 갖다가 개발했답니다. 그 K2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차 모델이죠. 예, 제가 그 뭐 기갑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뭐 전차 장갑차 이런 거 좀 압니다. 예, 군대 생활을 제가 기갑부대에서 했었다. 예. 그래서 이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 북한의 김정은이 뭐죠? 그걸 갖다가 되게 뭐 사격장 같은 데 보면요. 뭐 미사일 쏘는 거 관전하고 뭐 대포 쏘는 거 관전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드론으로다가 뭐 폭격시키는 장면 그런 것들이 촬영이 돼서 전해졌습니다. 그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라는 데에서 자폭형 무인기 두 종을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성능 시험 현지 지도 걔네들은 이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지도라고 그러잖아. 지도한다. 우리 아바이 수령님께서 지도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영상을 공개됐는데 우리 군 주력 전차인 K2 모형을 해놓고 모의 타격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루빨리 일선 부대 배치하고 자폭 드론 더 많이 생산해라.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남한을 겨냥한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미 러시아에다가 그 러시아의 요청으로 북한에 뭐 포탄이니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기들을 많이 지금 러시아에 대고 있어서 실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전장터에 보면은 쉽게 해서 메이드 인 북한으로 된 그런 무기들이 지금 잔해가 많이 뭐 이건 공경하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그만큼 지원을 갖다가 했고 그걸 이 드론을 개발해 갖고 뭐 당장 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개발해 갖고 어디다 수출하느냐? 이제 러시아에 포탄 수출하듯이 러시아에 수출해 갖고 또 걔네들은 또 달러를 갖다가 번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드론의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러시아가 선물을 한 거다. 지난번에 왜 그 뭐야? 그 러시아가 그 많이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았잖아요. 뭐 포탄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난달 9월에 지난 9월 지난 9월에 자폭형 드론 5대를 선물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9월이니까 1년 전인 모양이죠. 예, 1년 전에 자폭형 드론을 갖다가 5대를 선물했답니다. 그래서 군 관계자 얘기로는 러시아가 선물한 자폭 드론을 시험했을 가능성 또는 역설계,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분해를 해갖고 역설계를 해갖고 성량을 개량했을 가능성, 그걸 갖다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북한의 그런 쪽에 기술력이 있어갖고 그걸 갖다가 다 뜯어보고 뭐 근데 이게 이제 왜 가능하냐 하면 제가 그 젊었을 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가 좀 늦었잖아요, 출발이. 뭐 도요타나 어떤 좀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 뭐 현대자동차 들어가고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소에서 일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우리도 기술력이 굉장히 발달된 그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현대자동차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기술력이 그만큼 못 따라가니까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 현대 연구소에서 그런 신차 모델이 나왔다. 그럼 신차 모델을 산대요. 뭐 5대고 10대고 뭐 벤츠에서 나왔다, BMW 나왔다, 아니면 뭐 도요타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걸 사갖고 그 엔진을 갖다가 뭐 이렇게 쪼개갖고 엔진 쪼개갖고 분해해보고 뭐 여기 뜯어보고 저기 뜯어보고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그거를 갖다 만들었는가? 그걸 갖다가 다 해체하고 너덜너덜하게 해체해갖고 그거를 연구해서 또 우리 기술을 갖다가 업그레이드하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친구가. 그러니까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 아니겠어요? 드론을 갖다 5대를 설문받았으면은 근데 숫자가 비슷하네. 되게 5대 10대씩 산대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부숴야 되니까 쪼개고 이러면 못 쓰잖아요. 그런데 또 성능 테스트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대만 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뭐 한 5대 10대씩 이렇게 사 갖고 하나는 뭐 엔진 이렇게 쪼개 갖고 안으로 들여다보고 어떻게 얘들이 그걸 갖다가 설계를 했는지 뭐 그렇게 하고 또 뭐 주행해 갖고 달려 갖고 뭐 어떻게 성능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북한이 그걸 갖다가 이제 뜯어봐서 다시 역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설계해 갖고 자기네들 기술을 갖다 더해서 그렇게 갖고 자폭 드론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님, 러시아랑 북한 전쟁강 둘이 나쁜 짓만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안혜자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최경희님,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 사실은 우리가 정신없이 지금 범죄당하고 싸우고 범죄당이 계속 지금 흙탕물 치기면서 정신을 갖다가 빼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을 못 하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부적으로도 이제 경제 발전도 해야 되고 뭐 수출 강화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갖고 먹고 사는데 어쨌든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국방의 문제들 이 북한이 벌써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유사시에 보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또 타격을 입는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이렇게 고성능의 자폭 드론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정말 그 범죄당들이 그렇게 분탕을 치는 바람에 국정이 너무 어지럽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영상을 갖다가 분석해 본 결과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뭐냐? 삼각 날개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롭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폭 드론을 갖다가 벤치마킹해 갖고 그건 맞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자폭 드론은 특징이 통신 기지 파괴용으로 많이 쓰인대요. 그래서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레이더 기지 폭격. 방공망 하려면 필수 요건이 레이더로 감지를 한 상태에서 그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레이더 기지를 갖다가 폭파하기 위한 자폭 드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X자 유형이라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란쳇 3와 유사하다. 이거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K2 탱크 포병 타격용이다. 그래서 최대 시속 300km로 수직 낙하해서 탱크 상부에 떨어뜨리면 이제 탱크가 박살나는 이제 그런 원리로 자폭 드론이 그러니까 두 개를 해갖고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 김정은 아바이 수령의 지도하에 테스트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북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이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코인 김남국 있잖아요. 이 코인 김남국이 드디어 이제 불기속,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불구속 기소된 그 혐의 사실이 뭐냐?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만 기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더 알고 싶어 하는 건 뭐였죠? 지금 그 코인 김남국이 그 당시에 코인을 할 당시에 그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금융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인에 관련된 법안을 갖다가 만드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김남국이 그 당시에. 그래갖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혹시 김남국이 그런 위원회, 국회의 그런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갖다가 이용을 해갖고 그렇게 떼돈을 번 게 아닌가?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무려 100억을 벌었어요. 100억을. 코인으로만. 예. 그래서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알고 싶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그다음에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허위로 재산 신고했다. 그것만 지금 기소를 한 거예요. 아니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예. 참 검찰이 왜 그러죠?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경찰 대개 수사를 갖다가 경찰이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정말 한국의 경찰과 검찰은 이게 그 뭐 이 좌파가 뿌리 깊게 박혀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그것도 도대체 코인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1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기소를 하는 거는 또 뭔 시츄에이션입니까? 정말 그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경찰과 검찰의 태도를 갖다가 정말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법원. 법원이 그거 했죠. 그 뭐 방심이 그 뭐야 이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MBC 이사진에 그걸 갖다가 미뤄야 된다. 그거를 갖다가 가처분 그러니까 이제 그 집행 정지지. 정말 법원이 그 엄한 걸 해갖고 완전히 그 우리를 갖다가 놀래게 했는데 오늘은 또 이 경찰하고 검찰이 이 김남국에 관해서 정말 핵심인 그 미공개 정보 이용, 그다음에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이런 거는 기소를 갖다가 안 하고 그냥 그 뭐야 그냥 누구나 초딩도 알 수 있는 그냥 허위 재산 재산을 잘못 신고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김남국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2020년에 재산 신고 내역이 얼마였느냐?
주식 9억 4천만 원 등 약 11억을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2021년 초에 주식을 전량 매도 후에 코인 투자를 했는데 99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 11억 원에서 11억 원에서 99억 원이 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느 장사를 하면 이렇게 벌 수가 있죠? 거의 10배 장사 아닌가요? 10배? 예. 10억. 약 10억이었던 그러니까 주식이 약 9억 4천이었는데 10억이었는데 그 전량 매도한 후에 코인 투자한 게 99억, 100억이래. 그러면 이게 10배, 1년 만에 10배 늘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하면 1년 만에 10배를 벌죠? 예.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지금 12월 2021년 재산신고 당시에는 9억 5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해 12월 1년 만에 약 8억 9천 89억, 89억 5천만 원 코인 변환. 이렇게 갖고 총 12억. 이게 왜 그러냐면 코인으로 들어간 돈은 그 당시에 신고를 안 해도 신고해서 제외되는 그런 거였답니다. 그 법이. 그러니까 코인 투자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약 100억대는 돈을 갖다가 다 신고를 하기 싫으니까 거기서 적당히 해갖고 맞춰갖고 한 9억 정도만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총 12억을 신고했다는 거죠. 총 12억을 신고해 놓고 나머지 한 90억 정도는 다시 코인을 사갖고 위장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제가 희한한 게 도대체 어떤 투자를 해야 1년 만에 10억이 100억이 됩니까? 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걸 정말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허위 재산을 갖다가 원래 100억을 신고해야 되는데 뭐 10억밖에 신고 안 했대. 우리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거에? 예.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10억에서 100억을 만들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김남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우리가 의혹을 거기서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인 매수할 때 뭐 어느 회사로부터 뭐 뭘 갖다가 주식을 받았다는 둥, 뭘 받았다는 둥 그런 얘기가 막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불법으로 그걸 갖다가 받은 거 아니냐? 아니 이런 거가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지. 모선 놈에 뭐 100억을 해야 되는데 뭐 10억밖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예. 아니 그거 형량 나와봐야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게. 예.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다. 이렇게 정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인천 어제 지금 한참 올림픽 선수들 그것 때문에 문체부하고 무슨 체육회장 나와갖고 뭐 얘기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유인천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질문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정몽규, 여러분 잘 아시죠? 현대 쪽인데 지금 뭐야? 축구협회 회장 아닙니까? 축구협회, 완전 개판치는 축구협회. 그런데 그때 질문을 갖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정몽규 씨가 지금 임기가 다 됐는데 사선, 그러니까 네 번째 또 회장을 하는 거냐? 축구협회 협회장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인천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스포츠 공정위가 공정하다면 재출마가 어려울 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한 사람이 네 번을 갖다가 스트레이트로 연임한다는 게 그게 공정한 사회냐? 그러니까 스포츠 공정위가 그거를 갖다가 필터링하게 돼 있는데 그 공정위가 정말 공정한 공정위라면 정몽규 사선 재출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문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9월 안에 감사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유인천 장관이 뚝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카리스마가 있고 뚝심이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인천 장관이 이번에 어차피 지금 안세영 때문에 예의가 붉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참에 좀 이렇게 그 축구협회라든가 이런 그 체육회 산하의 그 협회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많은 협회들이 있죠. 뭐 경기 종목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유도협회, 태권도협회, 잠깐 경기 종목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협회들이 좀 제대로 공정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선수들이 정말 마음 놓고 운동하고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유인촌 장관이 좀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나르는 오님, 오물풍선 보내는 것도 전략의 전갈전 단계에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의 얘기, 이 국정수행의 이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그 위에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부정이 뭐 65%, 63%, 61% 이렇게 좀 내려가다가 다시 지금, 그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다. 66.4%. 그다음에 이 파란색은 뭐냐면 긍정평가입니다. 긍정평가는 31%에서 시작했다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듯 했으나 또 34%를 갖다가 꼭점 찍고 32, 33, 30 드디어 30.0 턱걸이를 했다. 30에. 지금 이거는 그 리얼미터가 8월 19일부터 23일에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중앙선거 여론심사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왜 이게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까요? 저는 그 제일 그 지금 그 뭐야 그 용산의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좀 뭐 고집스럽다, 소통이 안 된다, 뭔가 이렇게 국민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게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반면에 지금 그 제가 그 썸네일에 올린 대로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똑같은 기관에서 한 겁니다. 리얼미터에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8월 셋째 주가 회색이고요. 앞에가. 그다음에 8월 넷째 주가 지금 요건데 민주당은 오히려 2%가 떨어졌어요. 일주일 동안에 2%가 떨어졌는데 국힘은 오히려 31%에서 6% 급등을 해갖고 37%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뭐 조국신당도 지금 떨어졌죠. 조국신당이 지금 거의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 총선 때 그냥 이상한 바람몰이를 해갖고 어찌어찌 해갖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그 비례대표로 됐지만 그 이후로 조국당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괜히 뭐 엉뚱한 얘기나 하고 맨날 뭐 한동훈을 갖다가 뭐 탄핵시키느니 뭘 끌어내느니 뭐 특검법을 만드느니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다 이렇게 쫄아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7.7%라는 게 조국당이 만들어진 이래로 최저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7.7%. 자,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한동훈이 이끄는 국힘은 6% 급등을 했는데 어떻게 그 대통령 지지율은 거꾸로 지금 완전 바닥을 쳤을까? 30% 바닥을 쳤을까? 여기에는 그 많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의료, 지금 그 의료 정원 문제 때문에 완전 의료 대란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박단이 한동훈을 찾아와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해 갖고 그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면택 그 뭐 의료 그 뭐죠? 무슨 뭐 협회장인가 뭔가 음, 그 사람 지금 뭐 단식 투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 채널 A에서 정말 이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픽을.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양쪽을 갖다가 중재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 중재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렇게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고집스럽고 쉽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쁜 사람. 그다음에 이 박단 그 전공의의 그 대표입니다. 전공의 대표고 이면택은 뭐 의사협회 지금 대표로 돼 있는데 마치 그 일단 그 전공의 대표는 뭐 희생자, 불쌍한 사람, 또 이면택 뭐 단식한다고 그러니까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 뭐 이재명도 그 단식 코스프레를 하자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뭐 이면택 그 의사협회장은 마치 뭐 피해자고 무슨 정의롭고 그래서 뭐 탄압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압을 받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음.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어떤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다 그 추적이 가능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할 때는 그 지금 이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살아온 트렌드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트렌드는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고 유명한 사람들은요, 인터넷 검색하면은 그 사람이 뭐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지냈고, 뭐 대학교 때 뭘 했고, 뭐 20대 뭐 했고, 30대 뭐 40대 뭐고 50대 이게 쭉 나와 있어요, 기록이.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면택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정치꾼입니다. 의사가 아니에요. 물론 뭐 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으니까 의사라고 부르겠지. 하지만 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정치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박단이 그 전공의의 그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협상 대표. 지금 이게 그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의료는요, 이게 이상하게 이 파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의료계도 이 협회가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아니라서 막 이렇게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누구하고 이걸 얘기를 해야 이 문제를 풀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네들끼리도 이게 단합이 안 되고 굉장히 그 다양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 의사 계통에. 그러니까 박단은 뭐 전공의를 갖다가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그 협생 대상자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져 있고, 그다음에 이면택은 그 여러 개의 그 의료 그 조직이 있지만 그래도 뭐 의사협회, 의사들을 갖다가 대표하는 그런 그 파트너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져 있지만 꼭 이 두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단이 이 이면택을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 이거 그 박단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인터넷. 이면택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 중심? 뭘 잡고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벌써 6월 중순입니다. 이면택 회장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지 않을지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지 않나요? 단일 대화 창구요? 통일된 요구안이요? 이면택 회장과 합의한 적 없습니다. 왜 합의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얘는 정치꾼이니까 박단이 볼 때는 얘하고 말을 섞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같이 정치꾼이 되긴 싫다니 이거지. 박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면택 회장과 합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안 갑니다. 야, 나까지 뭐 정치꾼이 되려고 그러냐? 네가 정치질하는 거, 그거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나 안 간다. 그다음에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요구하는 변함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면택 회장이 얼마나 정치꾼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조금만 이면택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런 게 많이 떠 있습니다. 뭐 컬럼으로다가 그 신문사 컬럼으로 의협을 좌파 단체로 몰고 가는 이면택 의협 회장 완전히 좌파짓하고 있고 그게 왜 좌파짓이에요? 문재인 정권 타도 아니 그 윤석열 정권 타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아니 무슨 놈의 이거를 갖다가 뭐 의협 뭐 정원수를 늘리느니 줄이느니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거기 정권을 끌어내리는 게 왜 나옵니까? 왜 윤석열 정권 타도가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 의사들한테 구토 환자가 오더라도 어떤 약도 쓰지 말라.
이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 국민을 갖다가 국민 중에 뭐예요? 아픈 국민, 이 환자들, 병자들을 갖다가 볼모로 해갖고 그걸 갖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거 똑같으면 전쟁할 때 그 일본군들이 그 앞에다가 한국 사람 쭉 세우고 총알바지로 쓰는 거 그거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바로 그 이면택의 진짜 모습이다. 그겁니다. 찐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면택이 무슨 단식을 한다고 그래갖고 아니 우리가 이재명 단식한다고 그래서 이재명을 갖다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게 뭐 단식하는 게 진짜 단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단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알지 못하겠지만은 이재명 황제 단식했잖아. 맞을 거 다 먹고 얼굴이 더 통통해지고 막 얼굴에 막 윤기가 흐르고 막 그러잖아. 난 이 사람 단식하는 것도 보고 싶어.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지 아니 실질적으로 저도 왜 우리 인제 기독교에서는요. 예 금식 기도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뭐 금식 기도를 좀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금식 기도 몇 번 해 봤습니다. 기도원 들어가 갖고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금식을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이틀만 만 이틀을 갖다가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홀쭉해집니다. 홀쭉해지고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일단은. 기운이 없어서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해. 예? 아니 그런 너무 단식을 갖다가 뭐 무슨 뭐 20 일씩 어떻게 10 일씩 한다? 20 일씩 그럼 사람이 죽죠. 그게 뭘 먹고 뭘 맞고 뭐 그러니까 이게 버티는 거지. 정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 금식 기도 한번 해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걸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금식 기도도 이렇게 3-4일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하면은요 완전히 사람이 골병이 들어요. 위가 이렇게 딱 쪼그들어 갖고 골병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면택이 무슨 뭐 단식을 한다 뭐 절대 불쌍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면택은 정치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브라이트 제이 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송이 자꾸 윤통을 한 다표 말 잘 들으면 될 텐데." 한 대표. 예 한동훈 대표 말 잘 들으면 될 텐데 아이고 전당대회 때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윤통이 머리가 확실히 안 대표보다 나쁜가요? 아니 정말 아니 제가 이 브라이트 제이 님 말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이걸 가지고 리뷰를 갖다 해 보는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틀어졌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졌을까? 잘 이렇게 해 보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국무회의 때 법무부 장관이 항상 참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 국무회의를 갖다가 통해서 결의를 해 갖고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들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국무회의 때 이상한 안건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말도 안 되는 안건이 올라오면 한동훈 대표가 성격상 기를 쓰고 막 싸웠을 것 같아. 이번에 왜 우리가 여실히 제가 생각했는 게 맞다고 한 게 드러난 게 뭐냐면 이번에 왜 김경수 복권 때 있잖아요. 그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하도 뭐 나중에 용산 십상시들이 하다가 변명이 안 되니까 "이거 원래 정해 있었다." 2022년 12 월에 김경수를 갖다가 사면을 시켜줄 때 복권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이걸 갖다가 동시에 하면 좀 문제가 생길까 봐 사면은 2022년 12 월에 크리스마스 사면을 해 주고 복권은 총선 이후에 총선이 뭐죠? 2024년 총선 4 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복권해 주기로 이미 결정을 다 해 놓은 거다. 그래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8.15 복권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막 공격을 받으니까. 바로 한동훈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야 그걸 갖다가 어디서 정하는데 도대체. 내가 그 당시에 뭐죠?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다음에 국무위원이었잖아요. 예.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 관할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 결정을 하려면 반드시 거기 누가 있어야 되느냐?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런 결정했단 말이지. 그런데 나는 도대체 금시초문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김경수를 갖다가 사면시켜 줄지 할지라도, 그러니까 복권이 아니라 사면을 시켜 주자고 그 2022년 12월에 그때 한참 난리가 쳤을 때도 내가 나서서 강력하게 어떻게 이런 인간을 갖다 사면시켜 줄 수 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선거사범이다. 우리가 부정선거 부정선거이지만 검찰이 조사한 부정선거는 없어요. 하지만 김경수는 검찰이 조사한 부정선거의 확신범입니다. 확실한 범죄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나라의 국기를 흔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사범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사면복권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하려면 자기가 뉘우치고 깨달음을 잃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김경수는 여태까지 단 한 번이라도 자기가 잘못했다거나 뉘우친다거나 자기가 죄송하다든가 뭐 유감 표시라는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사면을 해주냐. 자기가 사면도 반대를 갖다가 했는데, 무슨 놈의 복권을 갖다가 내가 뭐 찬성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복권 결정된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 국무위원으로 그나마 있을 때에는 중요한 건이 딱 올라왔을 때 그렇게 딥닦아 갖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틀어지기 시작,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나 했더니, 한동훈이 국무위원회에서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뭐예요? 김기현이 그 완전 죽을 쓰는 바람에 그냥 자기가 페이스북에다가 사표를 낼 정도로 금박하게 물러선 거 아닙니까? 김기현이. 그런 김기현을 갖다가 카바를 치려고 결국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픽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다음에 정치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법무부 장관에서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회에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부터 보니까 이 용산의 십상시들이 그냥 이제 한동훈 빠졌으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다 하고 난리를 친 게 결국은 뭐예요? 의료 정원 확대를 비롯해 갖고 무슨 뭐 대파 사건, 대파가 970원입니다. 이거 대파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그 무슨 뭐 호주 대사 사건, 뭐 황상무, 완전히 그다음부터 완전히 개판을 치기 시작했다. 그 시점이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이 끝까지 그 국무위원으로 있었으면 아마 이런 사단이 안 났을 것 같습니다. 예. 브라이트 제이님, 윤통이 전공의 대표가 단식한다고 눈 깜빡할까요? 의대, 전공의 대표가 단식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택 그 의사협회장이 단식을 합니다. 전공의 대표는 박단이고요. 박단이 단식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이면택이 지금 이 정치꾼이라고 그랬죠. 이면택. 예. 그렇습니다. 그 단식을 갖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 이재명식으로 단식을 든 거 아니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의 단식인지. 예. 단식하면서 또 그 얘기하겠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얘 18번지가 그거야. 이면택의 18번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윤석열 정권 타도, 이게 18번지야. 이면택이 그 협회장이 된, 의사협회장이 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참 이런 애들 말을 갖다가 한동훈이 또 들어줘야 된다는 게 참 그 슬픈 얘기입니다. 예, 의대의 대란은 의사들의 특권 기득권을 내려놓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엑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는 의사들이 제일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조금씩 좀 양보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정은님 응원합니다. 아이고, 예,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유진님, 윤통은 한 대표가 다해준 일 생색낸 거죠. 좋은 참모가 있어야 하는데 주변에 예스맨들만 있고 윤통은 고집스럽고 답이 안 보입니다. 예, 브라이트 제이님, 네, 그렇군요. 제가 늦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 이면택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너무 애가 정치적이야. 어? 정치적으로 해갖고 자기가 무슨 이권을 갖다가 차지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박단의 요청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한동훈이 또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 뭐라고 얘기했느냐, 2025년은 건들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수능이 10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걸 또 이미 정해놓은 걸 건들면은 대혼란이 오기 때문에 2025년은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026년 그 내년,
내후년 얘기죠. 2026년 의대 정원은 좀 유예하는 걸로 하자. 좀 이렇게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용산에다가 제안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예정대로 하겠다. 이런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 자, 그 여당의 제안, 쉽게 해서 이제 여당의 제안이라는 건 이제 한동훈의 안을 제안을 거부했다는 거죠. 예. 자, 그 여당 대표니까 한동훈이 그 국힘의 당대표로서 2025년 의대 정원은 유지하되, 왜? 수능이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2026년은 일단 보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입장에서도 뭐 의사 숫자를 갖다가 늘려야 되는 거는 동의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한 발씩 좀 양보를 해서 의사도 좀 한 발 양보하고 또 정부도 한 발 양보하고 지금 한동훈의 초점은 항상 어디가 있다고요? 국민에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민, 공공선, 국민을 위한 정치. 지금 피해보는 건 국민입니다. 예, 뭐 용산이 피해보는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의사가 피해보는 것도 없습니다. 얘네들이 뭐 먹고 살기 힘들고 뭐 갑자기 뭐, 뭐 서울역에 가갖고 노숙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피해는 지금 그 일반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데 서로 의사도 좀 한 발 양보하고 정부도 한 발 양보해 갖고 2026년은 좀 보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결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용산의 십상시 중에 하나겠죠. 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습니다. 예. 자, 용산 십상시가 뭐라고 그랬느냐?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정부가 결정하리다. 그러니까 너는 신경 꺼라. 이게 꼭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민전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뭐 최생명 특검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그거는 배지들이 할 얘기지 배지 한단 그 한동훈 대표가 왜 배나라 겁나라 김민전 그랬잖아. 왜 배나라 감나라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그 김민전하고 그 용산의 그 십상시들이 반응하는 게 지금 그 똑같은 스탠스로 지금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예.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요직을 차지하고 있죠? 예,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제가 또 생각난 김에 이 분위기를 보세요.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예. 용산의 분위기는 김민전 분위기하고 똑같다. 한번 보시죠.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예.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김정은 최고는 저 입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르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 우리는 원내대표 말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최고위원들은 바로 징계를 해야죠. 왜?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대표가 누가 되든 원내 일은 원내대표 중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항명이지 뭐가 항명이에요? 항명. 그럼 당대표를 왜 뽑아? 요즘 뭐 한 달이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이두훈이 뭐 이런 클럽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이라는 표현은요, 이건 한마디로 해당행위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개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동훈 지지자들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기 위해서 한동훈 지지자들이 스스로를 한동훈의 딸이라고 칭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해당행위라는 거예요. 한 달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해당 행위자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예.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정말 답답한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보신 대로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더는 아무나 리더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죽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그 의료 공백 사태 관련해 갖고 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추석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응급실의 환자가 오히려 그런 긴 공휴일, 추석 같은데 더 많답니다. 왜냐하면 병원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아프면 다 응급실로 이렇게 오잖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이 시골에 그 응급실 같은 데 가면요. 뭐 추석 때 뭐 뭐죠?
그 산소 정리하다가 뱀에 물려갖고 온 사람도 있고. 직접 봤어, 내가. 내가 뭐 시골을 갔다가 좀 왔다 갔다 몇 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본의 아니게 아는 사람이 응급실을 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갖고 나름대로 이제 국립병원이죠. 그러니까 시골에는 국립병원이 제일 큽니다. 그래갖고 거기를 갔다가 데려갔는데 옆에 이렇게 하는 보니까 저 사람 왜 왔어요? 이랬더니 뱀에 물려 사람이 있고 또 귀에 지네가 들어가서 온 사람이 있고 이걸 웃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골에 지네들이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귀로 들어간 거예요, 지네가. 그리고 별 환자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번 추석에 그런 만약에 응급 환자가 생긴다 그러면 속수무책입니다. 왜 속수무책이냐? 사람이 없어요. 예, 응급실에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자, 그 예를 갖다가 지금 들은 게 이겁니다. 예를 들은 게 자, 추석 연휴에 지금 응급실에서 한동훈 측에서는 지금 뭔 일 날까 봐 정말 걱정이다. 그냥 정부 측에서는 걱정 마라. 뭐 응급치료 십상시들이 하는 얘기죠. 차질 없이 대비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와갖고 자기가 넘어졌대. 넘어져갖고 이마가 찢어졌는데 여러분 정말 나이시 분들은 이거 넘어지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넘어지면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상처가 한번 나면 뭐 뼈가 부러지고 이러면 정말 심각합니다. 젊었을 때 넘어지는 거고 완전 달라요. 예. 예,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이 김종인 할배가 좀 나이가 있잖아요. 그게 넘어졌는데 이마가 찢어졌는데 응급실을 갔다가 무려 22군데를 다녔다는 거야. 그런데 퇴짜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한국의 응급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또 김정혁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갖고 응급실을 밤에 아프면은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밤에 병원 갔는데 최소한 6시간을 기다리라고 그러더라. 딱 갔더니 앰뷸런스가 쫙 서 있대. 그러고 이게 뭡니까? 그게 순서를 기다리는 앰뷸런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더군다나 추석 때 한번 다 병원 문 닫잖아요. 동네 병원도 닫고 다 닫는데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실을 갖다가 뺑뺑이 도는 게 작년 대비해서 2배나 걸린다는 거야. 뺑뺑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5시간 돌았다 그러면 지금은 10시간을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학병원에서도 뭐 암 수술이 약 40% 의사가 없으니까 수술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에서도 40%가 감소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30일 날, 30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일 후네요. 30일 날 용산의 대통령실하고 그 다음에 당 지도부, 국힘의 당 지도부하고 저녁 식사를 한답니다. 만찬을 한답니다. 야구 지금 예상하기는 뭐냐? 제3자 주권 특검법, 그 다음에 의료 증원 유예안, 뭐 이런 것들이 좀 핵심 논제가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계속 이게 협의가 안 될지 어떨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산에서는 좀 서운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가 서운하냐면 전현희 발언 기억하시죠? 예. 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이 발언 있잖아요. 그런 발언, 그다음에 야당이 또 후쿠시마 괴담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또 독도지우기 괴담 퍼뜨리는 거 있잖아요. 계속 지금 이거 갖고서 지금 용산의 대변인이 계속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반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좀 국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아니 용산이 그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면 좀 당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물론 언급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언급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용산 눈에는 또 그게 안 차는 모양이에요. 좀 당이 전국적으로 나져갖고 좀 이렇게 전투적으로 이런 거 갖고 좀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질 않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서로 요구하는 게 참 다르죠. 예. 자,
벌써 8시가 지났네요. 예. 제가 예고편. 자, 잠시 후 한통령에서는 한통령에서는 이렇게 금투세 폐지되어야 된다. 한동훈 대표 선언, 범죄당의 1% 대 99% 갈라치기 안 통한다. 금투세 폐지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왜 중요한 거는 항상 그 쇼츠 영상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금투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 정말 이거 금투세 이거 만약에 이거 폐지를 안 하면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 다 떠납니다. 예, 다 떠나고 완전히 우리는 쪽박차게 돼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쪽박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쇼츠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민주당이 토론 안 하겠다고 도망간 건데요. 국민에 대해서 정치 도리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더불어민주당은 늘 그래왔다시피 1% 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통하고 있죠. 99가 반대하잖아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토론회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도 지금 엑싯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99의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99를 적으로 돌리고 정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민생을 향한 정치 회복에 1호로 삼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모두가 좋아할 겁니다.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이미 늦고 지금 해야 한다고? 코로나 일주일, 2주일 앓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만나서 제일 먼저 저와 이 얘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사를 주관하실 국민의힘 한동훈.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합니다. 민주당이 토론 안 하겠다고 도망간 건데요. 국민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금투세 때문에 오늘도 한동훈 대표는 거래소에 가갖고 여의도에 있죠. 예, 여의도 거래소에 가갖고 그런 회의를 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그 최강상 강조하는 대로 우리가 한통령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말 지금 믿을 거는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통령으로 힘을 합쳤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좀 한통령으로 많이 소개도 해주시고 해주시라라는 일종의 광고죠, 광고. 광고의 의미로 제가 이 영상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서 골뱅이하고 한통령 검색해 주세요. 광고 메시지. 예, 필리핀 볼 초콜릿 힐을 갖다가 소개하면서 이렇게 한통령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 검색해 주세요. 예,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한통령으로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제가 알리는 말씀 하고 마무리를 하고 한통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정혜님, 김영애님, 장창환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김자영님, HY님, 2회, 축복이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믿음 1등급 드림랜드님 감사드립니다. 자, 작년 11월에 다시 회복을 좀 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잠시 후에 한동훈 대표 선언 금투세 폐지돼야 된다. 이거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이렇더라 채널. 예. 여러분이 또 써주신 내용은 제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트 제이님
참 서럽고 더러워서 한 대표가 다음 대통령에 꼭 당선되어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동훈만큼 능력 있는 자가 없으면서 정말 우라통이 예, 아무리 봐도 한동훈만한 능력 있는 자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다음엔 꼭 대통령이 되어서 모두 다 수습해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통령 채널을 만든 겁니다.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힘을 모아서 정말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다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김신혜물님, 예, 어대한, 예, 어대한, 예, 맞습니다. 예, 어대한. 자, 여러분 또 긴 방송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5분 후에 한통령 채널에서 다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